올 여름 개봉하여 큰 흥행을 기록하고 사랑을 받았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 이 영화의 원작은 2005년 미국에서 발간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인데요. 그러나 이 책보다 50년 가까이 앞서 출간된 원자폭탄 탄생에 관한 비하를 다룬 또 다른 서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줄리어스 로버츠 오펜하이머에 관한 책을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예. 저기 비슷하긴 하지만 오펜하이머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그 오펜하이머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 당시, 즉 그 세계 2차 대전 전후의 그 과학자들, 특히 그 원자 관련 과학자들의 그 생생한 증언이 중심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그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이지만 우리가 몰랐던 원자 과학자들의 개인적 역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책의 제목이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이고 그 부제가 우리가 몰랐던 원자 과학자들의 개인적 역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오펜하이머는 책 내용에 등장은 하나요? 예, 당연히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자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당연히 여기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제목도 그 1945년 7월 16일 그 미국 뉴멕시코에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그 최초로 실행된 그 원자폭탄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을 마치고 나서 오펜하이머가 읊었다는 그 힌두국 경전의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태양의 빛이 하늘에서 일시에 폭발한다면 그것은 전능한 자의 광채와 같으리라. 이 부분을 이제 작가가 원용해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제목이 그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이군요. 오펜하이머가 그 인도 문화나 그 산스크리트어 등에 그 관심이 많았다는 게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 서적이라고 알려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그 오펜하이머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1918년부터 1955년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여러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원자폭탄과 그 배경적 과학 이론의 등장, 그 원자폭탄의 그 개발 경쟁과 그 또 실제 전쟁의 원폭이 발생한 후 겪게 되는 그런 딜레마를 생생하게 취재해서 적은 그 논픽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이 책의 작가와 그 책의 발행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작가는 그 로베르트 융크라는 분입니다. 1913년 태생이고요. 1994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좀 독특한 것이 그 출생지는 베를린인데 국적은 오스트리아입니다. 1933년 그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피해 그 파리로 이주했고 그곳 그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를 피해 그 이주한 거 보니까 그 유대인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후 그 50년대부터 그 반핵 운동가 겸 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했고 이를 인정받아 1986년에 바른 삶상이라는 이름의 그 상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바른 삶상이요? 예. 그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하는데 서구권, 특히 유럽 쪽에서는 대한 노벨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로베르트 융크는 이런 그 과학 저널리스트와 그 반핵주의 사회운동가라는 명성 덕분인지 1992년에 그 오스트리아 녹색당의 그 대선 후보로까지 선출되었어요. 아, 그래요? 예. 비록 그 당선을 못하고 낙선했지만요. 그 유럽 한복판에서 세계 그 2차 대전과 그 원자폭탄의 개발과 사용을 직접 그 몸소 겪으면서 그 취재하신 분이니까 반전 반핵 운동에 진심을 바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은 혹시 그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 열풍을 타고 새롭게 출간된 책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이 책은 이게 무려 그 1956년에 초판 출간된 책이에요. 아, 1956년이요? 아, 너무 오래된 책 아닙니까? 그게 그 이제 한국에 출간된 겁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무려 그 1961년에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다. 핵분열과 20세기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가 오래전에 절판되었고 이번에 다시 다산북스에서 새롭게 그 특별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오펜하이머 중심으로 구성된 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럼? 이 책은 그 1913년부터 1955년까지 그 핵폭탄의 기초이론, 즉 양자역학의 태동부터 미국과 독일의 그 핵폭탄 개발 경쟁, 그리고 핵이 일본에 직접 투하된 그 1945년을 거치며 그 오펜하이머가 이제 추락하게 되고 그 수소폭탄까지 개발되는 1955년까지의 시기를
무려 20개의 챕터로 연대순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각 챕터인 한 시기마다 각각 부제를 넣고 그 시기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원자폭탄의 개발 비화를 아예 통째로 집대성한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베르트 융크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미국과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60명의 과학자와 30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 때문인지 그들의 생생한 개인적 경험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원자 과학자들의 개인적 역사란 부제가 붙을만 하네요. 예. 그럼 책을 읽으시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그리고 도중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원자폭탄 제조뿐 아니라 한동안 슈퍼 웨폰이라고 알려진 수소폭탄의 제조 과정까지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심오한 내용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시절 1923년에서 32년이라는 제목이 붙은 챕터 2에서는 과학자, 학생, 교수들이 정치에서 자유로웠던 시절을 재미있고 향수 어린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수학자 데이비드 힐베르트가 말한 물리학은 물리학자에게도 너무 어렵다라는 구절은 꽤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리학은 일반인에게도 어렵지만 물리학자에게도 어렵나 보네요,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또 많은 이야기 중에는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한 젊은 학생에 관한 이야기도 인상에 남았는데요. 그 학생은 이제 어떤 생각에 골몰하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냥 바닥에 쳐박았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당연히 동료 학생들이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쓰러진 학생은 여전히 땅바닥에 누워서 나 좀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바빠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넘어지는 순간 그 학생이 고민하던 과학 문제의 해결책이 떠올라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이제 거절한 모양이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뭔가 당시의 대학 생활의 낭만과 여러 중요 과학적 발견으로 분위기가 크게 고치된 시기인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제 이런 아름다운 시절은 이제 곧 끝나버립니다. 나치가 이제 1933년 독일을 점령하고 유럽 국가들을 이제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해 가을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부임하자 프랑스 물리학자 폴 랑주뱅은 물리학의 교황이 이동을 했고 이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이 책에 언급됩니다.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원자폭탄 제조를 결정한 이유와 방법,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이끄는 맨하탄 프로젝트로 명명된 그 노력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로스 앨러모스와 오크리지에서의 과학자들의 삶과 작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오펜하이머, 리차드 파인만, 에드워드 텔러, 아인슈타인, 힐베르트, 폰 노이만 등등 유명 과학자와 수학자들의 성격을 묘사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 여부, 그리고 수소폭탄 추진 여부 등의 그런 결정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 밖에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 여러 과학자들의 원자 물리학 연구 상황 및 작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전기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대신 영화는 봤습니다. 오펜하이머 부분은 영화와 비슷하거나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신 아인슈타인과의 일화나 수소폭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에드워드 텔러 같은 그런 에피소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책의 뒷부분에는 수소폭탄의 기원과 논쟁, 또 생산과 실험,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의 친구였던 하콘 슈발리에와의 비극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를 빼앗기 위한 청문회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공산주의자인 버클리 대학의 불문학 교수 하콘 슈발리에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여러 곤란을 겪는 부분이 등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있을까요? 이게 작가가 오스트리아 국적의 이제 독일 출신이고, 이 책도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먼저 발간됐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보다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당시 나치산에 있던 독일 과학자들의 관점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이요? 예. 특히 독일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우란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관한 이 작가의 시선은 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과학자인데 2차 대전 당시 그 독일의 그 핵 개발의 중심 과학자였나요?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 독일 출신으로 20세기 초반 그 양자역학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정말 그 중요한 핵심 과학자로서 1932년 불과 그 31살의 나이에 그 노벨상을 받은 정말 천재 과학자입니다. 31세예요? 예. 그 유명한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즉 불확정성의 원리가 바로 이 하이젠베르크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나치 독일의 그 핵 개발 프로젝트인 그 뭐 우란 프로젝트 뭐 이런 데 참여했는데 종전 후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나요? 그게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결과적으로 그 독일의 핵 개발 계획은 실패를 했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본인도 그 나치 핵 개발 과정에서 이제 참여는 했지만 일단 크게 성과를 낸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 이유가 좀 크게 논란을 발생시킵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죠? 일단 그 종전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하이젠베르크는 고이든 아니든 그 당시 그 핵 연구에 관한 실수는 이제 모두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핵무기를 끝내 완성하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즉 본인은 나치 독일에 심정적으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고의로 일부러 이 프로젝트를 방해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외로 하이젠베르크가 핵폭탄 개발 부분에서는 그 명성에 비해 의외로 무능했다, 실력이 딸렸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이 책의 저자 그 로베르트 융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사실을 서술했나요? 미국이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제 서두른 이유 중 하나도 저런 명성이 자자한 이제 독일 과학자가 그 핵폭탄 개발을 주도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전쟁 중인 1941년 하이젠베르크가 스승인 닐스 보어를 만나러 그 코펜하겐에 찾아가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닐스 보어는 하이젠베르크가 그 연합군의 핵폭탄 진행 상황을 염탐하러 이제 본인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반면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융크는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은 핵폭탄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를 도모하자는 의도였다는 그 주관적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진실은 뭔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다만 이후 독일 원자폭탄 계획에 관한 여러 증언들이나 이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하이젠베르크가 그 핵폭탄이 터지는 임계 질량을 너무 높게 측정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원자폭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태업을 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진실은 모르죠. 저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책은 그 초판본과는 달리 그 이런 책에 대한 논란들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부록들도 추가했기 때문에 객관성은 이제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습니다. 쭉 듣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논란에도 2차 대전이나 그 핵폭탄이 사용된 지 10여 년 만에 나온 책이라 그런지 뭔가 생생한 날 것 같은 느낌의 책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떠나 이게 20세기 물리학의 그 황금 시대를 저술한 책이기도 하고, 특히 그 영화 오펜하이머를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은 한번 뭐 다른 시각과 이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격동의 20세기 그 전쟁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에 말려 들어간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이라는 서적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